어느 조용한 아침, 수년간 함께 지내온 두 할아버지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돈 관리에 대한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은행에 예금해둔 돈이 걱정이야.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꽤 되는데 모두 한 은행에 맡겨놨거든. 나도 비슷해, 친구.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은행이 가장 안전할 줄 알았는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 예금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흔들리네. 그들의 대화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아둔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의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돈 관리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화에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 정말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통장이나 집안의 장롱 속 혹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돈을 숨겨두곤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60세 이상의 인생에서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결정이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예금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믿던 분들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 잘 넣어뒀던 돈이 사라지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은행 직원들이 털어놓은 실제 이야기와 함께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돈 관리의 실수, 그리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들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돈 관리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종종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중요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때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비밀번호나 중요한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뱅킹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기나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집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자금 관리의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현금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지만 이는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을 집에 보관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 손상입니다. 현금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 습기와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장롱이나 서랍 속에 보관된 현금의 30% 이상이 5년 이내에 습기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곰팡이 얼룩이 생기거나 지폐에 잉크가 번져 글씨가 지워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서 교환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가족이 10년 동안 장롱 속에 보관했던 현금을 꺼내 보았을 때 40%가량의 지폐가 곰팡이와 잉크 번짐으로 인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 침입 절도의 약 27%가 현금이나 귀중품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도둑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집에 큰 금액을 보관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5%가 과거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 도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나 사고도 현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집에 보관된 현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해 약 25%의 가정이 현금이나 귀중품을 잃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할 때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은행 예금을 달러 25만까지 보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예금자는 안심하고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현명한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이는 자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자는 높아야 하니까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자가 높을수록 수익이 증가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금융 상황에서 유연성을 잃게 하고 필요할 때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금을 적절히 분할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금 분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와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돈을 하나의 고이자 통장에 넣었을 경우의 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달러 5만의 자금을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정기 예금에 모두 예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년 후 이자 소득은 달러 2,500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조기 인출 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수리비용처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 평균 달러 10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생활비, 비상자금, 장기 투자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계좌는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생활비가 300만 원인 경우 최소 3개월치의 생활비인 900만 원을 이 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소득 공백이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상자금 계좌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금으로 일반적으로 36개월치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앞서 언급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면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자금은 쉽게 인출 가능하며 낮은 이자율이라도 유동성이 높은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장기 투자 계좌는 남은 자금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300만 원을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정기 예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 전략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정적 요구가 발생했을 때도 손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비상 자금을 확보한 덕분에 갑작스러운 차량 수리 비용 250만 원을 무리 없이 충당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이러한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몰아넣는 것은 단기적인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금을 목적에 맞게 분배하여 관리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이익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본 지인이니까 서류를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중요한 서류를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때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금융 정보를 지인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로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아닌 경우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씨는 자신의 은행 서류를 오랜 친구인 B 씨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어 씨는 B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중요한 금융 정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어 씨의 허락 없이 그 서류를 활용하여 어 씨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B 씨는 어 씨의 신분증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어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신뢰가 금융 사기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중 약 15%는 지인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재정적,
정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정보는 책임질 수 있는 관계에서만 공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돈과 중요한 서류는 단순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신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의 부재 지인과의 관계가 비공식적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금융 피해를 입은 후에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신용점수 하락이나 불필요한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에 의해 대출이 발생한 후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하락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중요한 서류나 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금융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금융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필요할 경우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돈과 금융정보가 언제든지 쉽게 접근 가능해야 진정한 소유권이 확보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금융자산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과 서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융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금융 문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 시에는 이중 인증과 같은 보안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을 사용할 때는 복잡한 비밀번호와 OTP 일회용 비밀번호 기능을 설정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문제나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나 재정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으로써 법적 보호와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재정적 위기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정보와 자산의 관리에 있어 신뢰와 책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중한 관리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금융적 안정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돈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후를 걱정하며 살고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금을 여러 통장에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이유로 권장됩니다. 첫째, 생활비와 긴급 자금은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하지 못한 가정 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큰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은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할당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는 중요하지만 자금의 유동성과 안전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사인하는 것은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상의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게 하며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금융상품을 권유받을 때 오늘 안 하면 손해예호와 같은 압박성 발언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은 소비자로 하여금 서둘러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상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객의 이익을 위한 배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혼자 내리는 것보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의는 잘못된 결정을 피하고 보다 나은 재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점검하고 준비하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지혜로 남아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가 재정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자산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시간, 그리고 노후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가족에게 든든한 안정을 제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평화롭고 안정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은행원과의 대화에서 모든 건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요? 그럼 저한테도 비밀 투자 계획 하나 알려주시죠. 라고 유쾌하게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 상품은 정말 안전합니다라는 말이 들리면 속으로 안전하다니 가드레일도 없으면서 라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금융생활이 조금 더 재미있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금융의 제임스 본드가 된 듯한 기분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스마트하게 지키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